계속 피크 검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수동 소자로만 구성한 피크 검출기를 봤었어요. 근데 이 회로는 문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전압 강하 0.7V만큼 출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0.7V 오차를 무시할 만한 큰 전압을 만약에 스윙을 한다, 핸들링 한다 또는 다룬다 그러면은 여기 0.7V 전압 강화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전압을 움직이고자 하면은 이런 회로를 쓰는 게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정밀하게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 전압 강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쓸 때 이 회로를 쓰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RC의 전압 강화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전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오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회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나은, 좀 정밀한 그런 회로가 어떤 거냐면 다이오드를 쓴 수동소자에 어떤 레벨의 문제가 있다, 전압 강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능동소자를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대안으로 이거보다는 약간 정밀한 요 회로를 제가 분석을 또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회로는 여기에 RC의 어떤 충방전, 방전되는 문제를 잡아주는 버퍼를 출력단에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또 한 가지는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나타나는 문제를 요 슈퍼 다이오드라고 이제 누가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연산중폭기하고 이 다이오드의 에노드 요 부분 요 점이 마이너스 V2로 포화된다 그랬어요. 포화됐을 때 정상적인 동작을 하려면은 그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회로를 계산한 게 2회로고 그러면 2회로도 마이너스 V2로 포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로도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선된 이거보다 좀 더 개선된 그런 회로 피크 검출기의 결정판 그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회로가 피크 검출기의 결정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회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 저항이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이 회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정밀하지만 마이너스 V로 세츄레이션 된 그 회로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됐냐면 눈으로 봐서 이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드백단에 20K 저항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충전되는 캐패시터 앞에 버퍼로 나가기 전에 여기 1K 저항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회로를 딱 보시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게 피크 검출기를 하는데 메인 앰프가 되느냐 그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U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로가 메인이라고 하는 걸 딱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회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뼈대를 좀 추려내야 돼요.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보시면 메인으로 사용하는 연산중폭기를 이걸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위주로 우리가 회로를 좀 뜯어서 변경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력은 피드백되는 걸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드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메인 앰프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력단하고 앰프 사이에 어떤 회로가 있다. 많은 회로가 있다고 해도 그걸 하나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저항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로 해석을 하는 안목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저항으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다면 등가적으로 그러면은 이 저항이 앞에 있으면은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분석하기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으로 이거를 등치로 생각한 다음에 이 저항을 여기 연산중폭기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연산중폭기에 출력단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를 다 지워보시고 요 메인 회로의 피드백단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전압 팔로우가 돼요. 여러분들이 전압 팔로우인데 여기 저항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형태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R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V 아웃이고 여기가 V 입력이에요.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도 하나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항이 무한대죠. 이거를 뭐 앰플리파이어의 저항이라고 해서 RA라고 하면 반전단자의 입력단에서 이렇게 봤을 때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Vout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저항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되느냐, 아니면 생각해서 빼도 되느냐, 그냥 이거를 전압 팔로워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열린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Vx라고 하면 Vx는 이 R 플러스 RA에 걸린 전압을 보는 거니까 RA의 V 아웃이 되는 거죠. 이 V 아웃이 이 저항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전압 분배 회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RA는 무한대예요. R은 뭐 10K 그런다고 해도 R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RA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RA분의 RA가 돼서 V 아웃이 여기가 V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가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 입력하고 Vout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피드백이 되면은 이미지너리 쇼트에서 가상 단락해서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VIN이 Vout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해줘도 되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회로를 해석할 때는 쇼트된 회로라고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압 팔로우 형태의 회로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봤어요. 이거 하나의 어떤 분석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력을 집어넣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수식으로 푸는 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고 연산집복기 몇 개를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해서 동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4분의 1 잘라가지고 입력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자.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온다. 그럼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0V였죠. 처음에 0V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 0V보다 0.7V 항상 높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전압보다 차지된 전압보다 그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출력 여기를 지금 우리가 VC라고 한다면 전압이 VC로 쭉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이거 동작을 하느냐? 여기가 지금 이 전압으로 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더 높아요. 지금 Vout은 지금 VC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 전압은 VC보다 0.7V 높으니까 여기 전압이 Vout 전압이 여기보다 높지가 않아요. 여기가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통이 돼요. 동작을 안 해요. 불통이죠. 차지된 전압이 출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VP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5V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5V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Vout은 바로 VP가 될 거고 여기도 VC는 플러스 VP만큼 충전이 됐을 거라고요. 충전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20K는 왜 있는 거냐? 여기 20K는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이오드는 여기 20K가 피드백단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4분의 1 주기 동안 우리가 이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없어요. 여기가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 그냥 뭐 아무 어떤 전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기 없기 때문에 다이오드하고만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뭐 0V를 일단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전압이 높아져요. 이게 동작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픈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VCC로 세츄레이션 되어버린다고요. 플러스 VCC로 세츄레이션 되어버리면은 VC가 여기가 플러스 VCC로 세츄레이션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충전된 게 입력의 피크를 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 VCC로 허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4분의 1 주기 동안 되돌아오는 루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이 되돌아오는 회로 때문에 그대로 연산주폭기의 버퍼처럼 동작을 한다고요. 여기 저항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드백 단이 형성됐다, 전류 패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기가 세츄레이션 돼서 전압이 여기 다 갈려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피크를 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런 의미가 있다. 피드백을 만들어줘. 이 메인 앰프에 대한 피드백 단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피크에서 입력이 좀 내려갔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는 VP가 되돌아오고 있죠. VP가 되돌아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VP보다 낮은 전압이 좀 들어오고 있죠. 자, 요때에 이 회로 말고 우리가 그 전 회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V로 세츄레이션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회로를 지금 우리가 개선된 회로를 쓰는 거니까 그럼 이 회로는 세츄레이션 되지 않아야 돼요. 한번 그걸 보자고요. 내려왔어요. 여기는 VP가 되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VP에 비해서는 전압이 낮아졌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V로 세츄레이션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VP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그러면 내려갈 때 VP보다 여기가 0.7V 높아지면, 여기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 V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VP보다 0.7V 낮으면은 이게 턴온 되겠죠. 온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그대로 VP인데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지금 그거를 계산하고자 이 회로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보다 0.7V 낮으면은 마이너스 V로 포화되려고 하다가 여기보다 0.7V가 낮으면 전류 패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는 VP니까 VP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저항에 의해서 여기가 약간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회로를 보시면 이게 없다고 치시면 어떻게 되죠? 전압 팔로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입력 스윙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 여기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입력이라면 0.7V 이 전압보다 0.7V 낮은 그런 파형을 여기서 그릴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어떤 전압들은 VC가 이거에 의해서 여기보다 높지 않는 이상 여기가 턴온 되진 않아요. 그럼 여기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VP가 충전됐기 때문에 VP가 나가고 있죠. 피크 전압이. 그래서 여기가 VP예요. VP인데 이 저항에 의해서 여기가 분리가 돼요. 입력 전압이 그대로 나오고 요전보다 첫 번째 메인 앰프의 출력이라고 볼 수 있죠. 전압 팔로우가 형성이 되니까 그거보다 0.7V 낮은 파형이 그려질 거라고요.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 다이오드 때문에 여기는 VP가 걸려 있잖아요. 이만큼 전압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냥 DC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통이 되진 않아요. 출력은 계속 피크가 된다고 치고 여기 점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V로 포화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많이 디스차지가 된다, 방전이 됐다. 디스차지보다 높아지면 이게 턴온 돼서 다시 차지가 돼서 V피크로 되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피크를 찾고서 그 다음에 피크를 어느 정도 유지시킨 다음에 그것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이 회로는 리셋 시키기가 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빠져 있는데 회로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놔요. 리셋 스위치. 계속 여기 충전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신호의 파형에 대한 피크 검출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충전된 걸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된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여기 그라운드에다 딱 붙이면 차지가 된 게 이쪽으로 전류가 빠지면서 여기가 디차지가 돼요. 완전히 제로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열고서 그 다음 시그널, 같은 시그널에 피크를 잰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피크를 잰다. 그런 회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시그널에 피크 검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셋 시키고 그 다음 입력 신호에 피크를 검출하게 되죠. 그래서 리셋 신호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K는 왜 있냐? VP가 그대로 걸려요. 왜냐하면 저항이 여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전압 분배 회로에서 우리가 했죠. 여기 다 걸린다는 거. 그래서 VP가 그냥 이 1K가 있어도 VP로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20K가 있는 거, 여기 다이오드가 있는 거, 1K가 있는 거,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이오드를 룸으로 인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V로 포화되는 걸 방지한다. 요거를 우리가 그거를 이 회로에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